네, 안녕하세요. 행크TV 구독자 여러분, 부자되는 세상 부세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동산 기초 단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막 부동산 공부를 시작을 하고 중개사무소에 딱 갔는데 용어에 대해서 만약 이해를 못하면 사실 그 다음 대화를 이어나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거는 실제 제 사례인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부동산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부동산에 용기를 내서 딱 들어갔어요. 사장님이 저한테 집 뭐 보러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 보러 왔습니다 하니까 사장님이 갑자기 전용 20평을 원하세요? 전용 30평을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용이 도대체 뭐지? 라고 해서 되게 당황했던 기억이 나요. 사장님하고 소통이 제대로 안 되면 당황하게 되고 어버버거리게 되고 그 다음부터 부동산을 들어가는 게 두려워지고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부동산 기초 용어 확실하게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들이 용어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에 대한 내용도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꼭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자, 우선 가장 기본적인 용어 바로 매매, 매도, 매수에 대한 용어부터 살펴볼 건데요. 우선 매매는요, 부동산을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파는 것 또한 매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을 사고 파는 것도 매매라는 표현을 쓰고요. 땅을 사고 파는 거, 건물을 사고 파는 거, 이런 것 또한 다 매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구분지어서 용어를 표현을 해보면 매수가 있고 매도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부동산 값을 받고 파는 것을 매도라고 하고요. 파는 사람을 매도자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부동산을 사는 행위를 매수, 사는 사람을 매수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구입을 한다, 이런 표현으로 바꿔 쓰기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임대라는 표현 알아볼 건데요. 임대는요, 보증금이나 월세를 다른 사람한테 받고 부동산을 빌려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네, 임대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다른 말로 집주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반대로 보증금을 주고 부동산을 빌리는 것을 임차, 빌리는 사람을 임차인, 다른 말로 세입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 집에서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내가 살려고 할 때 전세나 월세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누가 되는 거예요? 임차인, 세입자가 되는 거고요. 보증금을 내가 주면은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은 임대인, 집주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주거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아까 전용으로 20평 원하세요? 30평 원하세요? 라고 아까 얘기했던 기억 나시죠? 네, 여기서 말하는 전용은요, 전용 면적을 뜻합니다. 자, 전용 면적은요, 신발 신고 나가는 그 현관문이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현관문을 기준으로 안쪽은 뭐예요? 여러분 가족들이랑 같이 독립해서 쓰는 공간, 거실, 부엌, 안방, 화장실, 이런 곳이 바로 전용 면적에 해당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현관문 밖에 나가면 뭐가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복도가 있고 계단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죠. 자, 이 공간은 뭐에 해당할까요? 바로 공용 면적에 해당을 해요. 엘리베이터 혼자 쓰시진 않으시죠. 그 동에 사는 사람들과 공유를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공용 면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을 합해서 공급 면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아파트에서는 보통 이 공급 면적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전용은 예를 들어서 18평인데 실제로 평수 표현한 걸 보면 23평형, 24평형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계단이랑 엘리베이터, 복도를 합한 면적이 바로 공급 면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즘에 아파트들 보면은 커뮤니티 시설도 있고 뭐 어린이집도 있고 놀이터도 굉장히 잘 돼 있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럼 여기는 뭐라고 부를까요? 여기는 기타 공용 면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관리사무소, 그리고 노인정, 이런 것도 기타 공용 면적에 해당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뭐 배웠죠? 전용 배웠고, 공용 배웠고, 그다음에 기타 공용 면적. 여기에 플러스 이제 주차장 면적까지 다 합해서 이거를 이제 계약 면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계약 면적은 사실 일반적으로 잘 쓰지는 않고요. 전용이랑 공급 면적을 가장 많이 쓰니까 이 부분은 꼭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 들으면은 조금씩 뭔가 헷갈리고 그죠?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제가 요즘 또 많이 쓰는 표현들, 여러분들 막 줄여서 쓰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경우 많죠. 요즘 특히 이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 줄여서 쓰는 표현들을 몇 가지 또 같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기사에 제일 많이 나오는 줄임말이 바로 얼죽신. 얼죽신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얼죽신이 사실 얼죽아에서 비롯된 거예요. 한겨울에 막 영하 15도 막 이럴 때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
없는 사람들, 얼주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거를 바꿔서 얼죽신이라는 표현이 요즘 굉장히 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에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 MZ세대라고 불리는 뭐 저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겠죠. 네, MZ세대가 이제 이런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그런 현상을 일컬어서 얼죽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기사나 이런 거 보시면은 굉장히 요즘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니까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저는 잘 쓰진 않는데 부사님이라는 표현이 어느새부턴가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자, 이거는 부동산 사장님을 줄여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사장님 아니면은 뭐 중개사님 뭐 이렇게 저는 표현을 많이 하긴 하는데, 요즘 부사님이라는 표현도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부사님 그래갖고 저는 부자 된 세상인데 왜 자꾸 부사라고 부르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부동산 사장님을 줄여서 쓴 표현이었더라고요. 저를 부르는 줄 알고 계속 뒤를 돌아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촉품화, 이것도 아마 많이 들어보시게 될 텐데요. 바로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품화, 중품화, 고품화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이제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바로 초품화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지역 표현 중에서 마용성, 노도강, 금관구 이런 표현도 많이 쓰는데요. 서울특별시 안에서 여러 개 구가 있잖아요. 뭐 강남 3구, 다음으로 또 많이 쓰는 게 이제 마용성인데요. 바로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를 일컬어서 마용성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부동산 상승장일 때 강남이 먼저 오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오르는 곳을 이제 마용성, 뭐 마용성이 오르면은 부동산 상승장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때 줄여서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기억해 두셔야 할 표현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도강은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이렇게 세 개를 줄여서 노도강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금관구는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접한 지역들을 묶어서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부동산 기초 용어는 사실 이것 말고도 훨씬 더 많이 있는데요. 이 용어가 어디서 어떻게 쓰이느냐를 빨리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이런 기초 용어를 공부를 할 때 기사로 접하는 거를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단어의 뜻만 들었을 때는 이게 실제로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모르는 용어가 나왔다 그러면 단순히 그 용어에 대한 뜻풀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문맥에 대한 의미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사들을 좀 같이 접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신 이 표현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용어를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고정 댓글에다가 제가 직접 만든 용어집을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8년의 노하우가 들어가는 네, 제 8년의 노하우가 담긴 용어집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니까 공부하는데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기초 용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또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